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어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자녀와 마음 나누기라고 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이제 자녀와 마음 나누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통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저희가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봤고, 두 번째는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현대 사회가 굉장히 바쁜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해서 하루에 30분씩 우리가 좀 시간을 한번 내보자라고 하면서 하루 30분의 힘에 대한 거, 그 하루 30분 동안 자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이론적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실천적인 부분으로,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이 하루 30분을 보낼 것인가, 실질적인 어떤 실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이제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자녀가 성인이다 하신 분, 아유 많으시네. 네, 이걸 조금 더 일찍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그러네요. 네. 하지만 성인이 돼서도 할 수 있거든요. 예,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중고등학생이다. 네, 중고등학생인데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 네, 그 다음에 저학년 1, 2, 3학년, 네, 그 다음 내리시고 미취학, 미취학, 네, 손 내려주십시오. 오늘 제가 그 좀 실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오래 하잖아요. 그래서 더이 소통하는 부분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실천 부분은요, 소통하는 부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사고력이 좀 발달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이 발표력, 그 다음에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상력,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뭐 청소년 자녀라든가 성인 되신 분들은 뭐 상상력이런가 창의력이런가 사고력, 이런 부분들이 벌써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그 밑에 아이들은 이 시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잘 하게 되면 아이들이 좀 사고하고, 그 다음에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발표하고 하는 부분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제가 실천적인 부분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듣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좋으니까 이걸 했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서 아이들의 입장보다는 부모의 입장으로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거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 이제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소통을 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플러스 알파, 우리 아이들이 좀 자라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 먼저 시작을 하면은요, 제가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릴 그 실천 부분은 이번 강의에서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독서고요, 하나는 일기 동화입니다. 먼저 독서는 여러분 뭐 잘 아시죠? 뭐죠? 네, 책을 읽는 겁니다. 네, 짠, 독서로 마음 나누기라고 해서, 이 독서는요 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독서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라고 돼 있는데, 자, 나는 1년에
1년에 책 한 10권 정도는 읽는다. 네. 좀 읽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나는 2달에 한 권 정도 읽는다. 그러니까 6권. 네. 요즘 방송실에서 손 들었네요. 네. 2달에 한 권 정도. 그러면은 나는 그래도 1년에 한 권 정도는 읽는다. 한 권 정도는. 내리시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책을 거의 안 읽는다. 네, 네, 손 내려주시고. 책 점점 안 읽게 되죠.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이쪽 월간지 기자라서 이제 언론 쪽으로 해서 기사 쓰거나 아니면 또 제가 그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뭐 연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그걸 모아서 또 책도 내고 하고 있는데 점점점 사람들이 안 읽는다는 것들을 현장에서 느낍니다. 그게 뭐냐면 점점 일거리가 떨어지고요. 예. 그리고 그 일반 출판사도 그렇고 기독교 출판사도 그렇고 출판사 망하는 출판사가 생기고요. 그리고 좀 직원이 있는 그런 출판사였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개인 출판사로 줄어드는 그런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책을 첫 번째 인쇄하면 뭐 5천 부를 찍는다, 뭐 그러다가 좀 내려가서 2천 부를 찍는다라고 했는데 요즘에 초판을요 뭐 1,000부, 500부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이 책을 안 읽기 때문에 출판 시장이 그만큼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안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책을 안 읽을 뿐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디로 갔나요? 네, 인터넷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신문도 종이 신문 요즘에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종이 신문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신문 뭐 보급소나 이런 게 각 지역마다 하나씩 있었잖아요. 이것도 너무 어려워서 다 통폐합해 가지고 지역 하나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뭐 지명을 얘기해도 되겠죠.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한겨레, 기타 등등 이런 거를 하나씩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한 지역에서 다 해요. 제가 왜 할까요? 네, 몇 해 전까지 종이 신문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다 한꺼번에 같이 하더라고요. 그 신문 보급소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읽는 게 점점 줄어들지만 우리가 읽는 게 또 줄어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인터넷 신문을 보고 그다음에 책을 안 읽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뭐 앱으로 뭐 그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뭐 카페 글이라든가 어쨌든 글을 계속 읽게 되지요.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읽는 이 책의 그 텍스트라고 하지만 이 책과 인터넷에서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단순한 정보 습득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게 됐을 때 저자의 가치관, 생각, 감정 등을 그대로 전달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아이가 테레비를 딱 보는데 뭐 한 30분, 1시간 동안 보면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예? 아니 바보 상자 말고 그냥 아이 자체를 1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테레비를 계속 이렇게 해서 봐요. 그러면 역시 연배가 있으시니까 집중력이 아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 얘기를 예전에 어른들이 했어요. 막 산만한데 테레비만 보면 집중력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집중력하고 진짜 이 아이가 1시간 동안 보내는 거하고는 굉장한 갭 차이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가 뇌 과학에 대해서 한동안 푹 빠져가지고 뇌 관련된 책을 열심히 읽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그 책을 텍스트로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제일 활발하게
이 뇌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어디냐면 전두엽입니다. 앞부분. 근데 제가 얘기했죠. 전두엽은 뭐 하는 거라고요? 이성적인 거, 논리적인 거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두엽이 막 발달하게 되면 사고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공부를 좀 잘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거는요. 이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고 이 뇌에서 후두엽이 활발하게 움직인대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뭔가 행위를 하고 있었을 때 우리 흔히 얘기하는 MRI 있죠. 그랬을 때 그 활성화하게 되면 색깔이 뭐 변한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했더니 책을 읽을 때는 여기가 발달돼 있는데 우리가 이 화면을 보게 되면 어디가 발달된다고요? 후두엽. 그럼 후두엽이 발달됐다는 거는 뭐가 활성화되는 줄 아세요? 시각. 그러니까 뭐냐면 영상을 통해서 계속 하는 거는 내 전두엽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디가 움직인다고요? 시각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좀 달라요. 그래서 책을 보는 거하고 그냥 영상을 보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독서가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책을 읽게 되면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발달되고 점점 이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많은 그런 그 아이들이, 그리고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긴 그 글을 못 읽습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되고 자꾸 짧은 글을 읽게 되고, 짧은 글도 싫어서 단어를 읽게 되고, 단어도 싫어서 영상만 보지요. 그리고 너무 발달되니까 내가 봤을 때 내 시각이나 아니면 내 중추신경이 삐릿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휙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쾌감을 느끼고 막 이러죠. 착착 하다가 내가 관심이 있거나 뭐 하게 되면 착 멈춰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봐서 알고리즘을 타고 가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팍 빠지게 되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걸로 내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타다 보니까 100개를 봤는데 100개가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진실인지를 알고 있는데 사실은 거짓 뉴스가인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요, 성인들은 어느 정도 이제 뭔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접하니까 판단하는 것들이 좀 괜찮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예 그렇게 형성되지 않는 아이들이 그렇게 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판단하는 능력들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책으로 출간되는 거는 어느 정도 뭔가 걸러지게 되고, 그리고 인증이 됐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즘에 뭐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이상 성인 되시는 분들은 뭐 아니겠지만 자녀들 성적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하죠? 네. 저희 그 둘째가 고3이거든요. 네. 저에게 오늘 면접 봐서 면접 보는데 떨궈주고 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 불수능이었잖아요. 그렇죠? 아세요? 네, 모르는구나. 역시 초등학생이라서 잘 관심이 없어. 청소년 되신 분은 막 이렇게 떠기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 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애들을 이렇게 가르쳐 봤는데 애들이 영어를 모르거나 그다음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거나 그다음에 뭐 문법을 모르거나 그다음에 수학 공식을 모르거나 그다음에 수학 산수를 못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문을 읽잖아요.
근데 지문을 읽고 나서 뭘 구하라고 그러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 뭐 학원 광고들을 보시면 초등 저학년이나 이런 부모님들 많이 봤을 거예요. 문해력이 좋아야 된다. 문해력이 짱이다. 막 이렇게 해서 뭐 리딩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막 이제 광고하잖아요, 학원에서. 그 이유가요, 아이들이 그 잘 못해요. 그리고 점점 문제가 그냥 뭘 구하시오라는 게 아니라 서술형 문제 형식처럼 창의성을 발휘한다고 문제를 서술형으로 막 풀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공식을 이렇게 해야 돼요. 아, 뭘 물어보는구나 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걸 못해요. 왜 그러냐? 이해력이 점점점 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루 30분을 이 독서로 좀 투자를 하면 아이들이 길게 문장을 읽고 사고하고 문해력 이런 것도 다 충족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를 같이 해서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데 어떤 가치가 있느냐? 책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대화할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입니다. 책은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해도 뭐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내가 가지 못한 나라에 대해서든가 아니면 내가 직접 공부하지 못한 학문이라든가 뭐 새로운 세계를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또 독서를 통해 아이는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상상력, 창의력,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하는 독서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있는 즐거움. 우리가 하루 30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루 30분을 보는데 책을 읽는 데만 시간을 다 보내면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없어요.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걸 하루에 15분 정도 반절 읽는 것으로 시작해 보는 것이 좋고, 그리고 책을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의 책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하루 30분은요, 주체가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아이가 돼야 돼요. 부모가 야, 네 나이 때는 이게 좋다고 하더라 라고 자꾸 내가 주도권을 가져오면 아이가 이 시간을 지겨워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아이가 직접 선택하고 아이가 할 수 있게끔 책의 선택도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읽은 후에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 그러니까 30분 중에서 15분은 읽고 그 읽은 내용 부분을 15분을 같이 아이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 대화의 내용은 뭐 후에 얘기하겠지만 책 속의 인물의 감정이나 행동이나 아니면 주제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독서는요, 연령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취학 아동, 두 번째는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세 번째는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그리고 성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미취학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나눴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내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에 맞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학년별로 그 추천 도서가 있어요. 4학년 추천 도서, 뭐 5학년 추천 도서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잘 몰라요라고 하면 인터넷 치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것도 좀 싫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 국어책 있죠? 국어책 뒤에 보면은요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좀 힘들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알림톡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학교의 사서 선생님이 학년별 추천 도서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학년별 추천 도서로 맞춰서 하면 되는데 우리 아이는 너무 뛰어나. 책의 이해도가 너무 강해. 이런 아이들은요 고학년이지만 청소년용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시한 거예요. 내가 100m를 뭐 12초에 뛴다라고 했는데 자꾸 뭐 20초 아이들하고 자꾸 붙여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훈련한단 말이에요.
시시해요, 안 해요? 시시하다고. 반대로 내가 고학년인데 나는 좀 딸려. 우리 아이가 좀 딸리는 것 같아. 근데 야, 너는 4학년이니까 4학년 책으로 해야지. 그러면은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나는 20초를 뛰는데 자꾸 10 몇 초 애들, 초반대 애들이랑 붙여서 놓고 한다고. 그래서 자꾸 맨날 꼴찌고 막 이만큼 벌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미취학,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청소년으로 나눴지만 우리의 아이의 수준이 그 나이에 잘 맞는지, 아니면 더 뛰어난지, 아니면 조금 더 아이가 조금 딸리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4학년이지만 좀 괜찮다라고 하면 6학년 혹은 청소년 추천 도서를 같이 읽는 게 좋고, 우리 아이가 4학년이지만 조금 문해력이 딸리는 것 같고 이해도가 조금 낮다라고 하게 되면 초등 저학년 책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미취학 아동은요, 그림책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림책을 중심으로 하는데 요즘에 책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촉감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촉감책 아시죠? 예, 뭐 그런 만지고 뭐 천으로 돼 있는 거, 뭐 올록블록 돼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팝업 책, 이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그 내용만 들으는 게 아니라 이 오감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 그림책이 그렇지만 반복되는 문장과 운율이 있는 책들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거나 아이들이 문장을 배우거나 할 때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단어나 문장들을 습득을 하는 것이 아이들이 언어 능력 발달에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천천히 읽어주는 거,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죠? 아이들이 그 시각적인 그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림책이 좀 이쁘고, 그 다음에 그림책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스텔 톤보다는 원색이 있는 그런 것들이 어린 아이에게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읽을 때 그냥 뭐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책 읽는 듯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읽지 말고 그 내용에 맞게끔 조금 책 속의 등장인물 목소리를 좀, 아빠면 아빠 목소리를, 엄마면은 뭐 엄마 목소리를, 애기면 애기 목소리를, 그 다음에 뭐 왕이면 왕답게, 뭐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훨씬 더 그 집중하는 시간들이 길어집니다. 그리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은 반복해서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 아이들,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인데 둘 다 남자 아이들이거든요. 공룡책, 뭐 수십 번이 뭡니까? 계속 그 책만 읽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너는 왜 이 책만 읽고 그래? 그러면서 뭐 다른 책 읽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 시기에는 그냥 아이가 좋다고 하면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질문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 내용과 관련된 간단한 활동을 해보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책을 한번 쭉 읽어주는 거 좋아요. 그리고 쭉 읽어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책을 이제 한번 쫙 읽어주잖아요. 그리고 아이한테 계속해서 그 책의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가 어느 정도 그것들을 이제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무슨 생각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또 말할 그런 시기가 되면, 예를 들면 뭐 아이가 5살이나 그 정도 되게 되면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 이야기다라고 하게 되면 왜 독이 든 그 사과를 먹었을까? 너라면 어땠을까? 라고 하면서 자꾸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 아기 돼지 뭐 삼형제 하게 되면 너는 만약에 저런 상황이 되면
첫째처럼 집으로 집을 지을 거야, 나무로 지을 거야,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야, 왜 첫째는 집으로 집을 지은 걸까? 바람 불면 다 날아갈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가 계속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우리 아이가 대답하는 것을 보고 우리 아이의 기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아이의 성격이라든가 우리 아이의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질문들을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활동 같은 경우도 아기 돼지 뭐 삼형제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다 하고 책을 읽고 활동. 내가 만약에 아이한테 그걸 했다라고 하면 쉽게 집 짓는 거 할 수 있죠. 예. 블럭 갖고 우리도 한번 집 한번 지어볼까?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집 너는 나중에 커서 어떤 집을 살고 싶어? 그래서 같이 그림도 그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책하고 계속해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보게 되면 이때 아이들이 읽는 책 같은 경우 보면은 부록도 많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게 되면 책 내용과 관련돼서 뒤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색칠하기 같이 돼 있는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책을 읽고 그 부분의 장면들을 같이 색칠하는 거죠. 예. 그 뭐 집에 뭐 프린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이렇게 프린트한 다음에 그 부분 있잖아요. 책 부분 그런 부분을 같이 색칠 이렇게 하는 것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 책을 그냥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이 책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아이가 좋아해요. 그리고 그 책을 습득하는 것이 그냥 텍스트만 읽어서 습득하는 거하고 굉장한 차이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가 부모랑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을 뭐 즐거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자기의 속마음에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이야기하면은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굉장히 잘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좋거든요. 그리고 뭔가 활동하고 무슨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 위로 가면 안 되죠. 초등 이제 저학년입니다. 초등 저학년은 그림책에서 이제 조금 이제 그림도 들어가고 텍스트가 좀 길어지죠. 이 사파라고 얘기하죠. 사파도 뭐 조그만 그 컷이 아니라 한쪽 면을 채우는 그런 사파들이 들어가고 이야기 중심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직접 읽을 수 있는 이제 수준이 되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막 텍스트를 막 읽습니다. 막 그래서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뭐 그런 시기가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직접 읽어줄 수 있도록 아빠랑 엄마가 읽어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가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랑 아빠랑 그다음에 아이가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거죠. 내가 한 문장 읽고 네가 한 문장 읽고 아니면은 좀 이야기가 들어가면은 나는 왕자님, 너는 뭐 공주님, 그 다음에 나는 뭐 마귀알몸, 그 다음에 아이는 뭐 공주,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 그 나오게 되면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왕이다 하면은 여봐라 당장 들라 하여라 그렇게 하고 아이로 하여금은 또 그 부분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읽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 줄거리를 함께 예측해 보세요라고 하게 되면 앞부분을 딱 읽으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뒷부분에 아직 책은 안 읽었지만 뒷부분에 야 얘는 어땠을까? 혹은 야 범인은 누구라고 생각해?
막 이렇게 하면서 뒤에 부분에 대한 상황들이 일어날 것들을 예측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우리 미취학 때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고 상상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책 속의 인물, 감정,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거야. 야, 이 사람은 어땠을까? 그때 저 사람은 어땠을까? 그리고 뭐 홍길동 얘기도 있잖아요. 야, 홍길동은 정말 아빠를 아빠라고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못 했는데 만약에 너라면 어땠을 것 같아? 그때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이라고 해서 그렇게 된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야,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했는데 모함을 받았어. 그랬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만약에 네가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친구가 그게 거짓말처럼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했어. 그럼 네 기분은 어땠어? 막 이러면서 아이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서 아이가 계속해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책의 내용을 실생활과 연결해서 이제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거짓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짓말에 관련된 책들도 많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실생활에서 너는 뭐 어떨 때 거짓말을 하게 돼? 왜 거짓말이 나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책 내용과 우리 아이와의 관계를 잘 연결을 해서 이 시간을 보내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는 시리즈물들이 있어요. 그 각 그 연령대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볼 때는 우리 부모님이 볼 때는 좀 별로예요. 아이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아이가 좋아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아이가 선택하면 같이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는 활동을 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따가 좀 얘기를 다시 할게요. 이렇게 저학년이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학년 때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미취학 때는요 아이들이 글을 모르니까 부모님들이 막 읽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즘은 뭐 6살이나 뭐 빠르면 5살도 그렇고 애들이 한글을 빨리 깨우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책을 읽으면 엄마나 아빠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책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 그 뭐냐면 책을 내가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읽고 했는데 애가 이제 책을 읽어. 그러면은 애가 이제 책을 막 네가 한번 읽어봐. 그리고 앉혀놓고 막 읽어. 그 처음에는 막 기뻐요. 막 책 읽는다고. 근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뭐예요? 애는 읽는데 엄마는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아빠는 막 졸고. 그러다가 조금 더 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책을 주면서 야 누구야 책 읽어라 하고 책을 아이 혼자만 읽어요. 그렇죠? 그 부모님은 딴 일 하거나 같이 안 읽어요. 그래서 이 저학년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책을 많이 읽어도 부모님들이 그 아이가 무슨 책을 읽는지 이제 점점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 내용을 부모님들도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책 내용을 모르니까. 내가 책 내용을 알아야 질문도 하고 맞장구도 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모르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면 여자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남자들은 좋아하죠. 그리고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저놈이 더 많이 얘기해.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축구 얘기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남자들은 얘기 좋아하지만 여자들은 잘 몰라. 룰도 모르고 뭐 공만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거를 알면 어떻게 돼요? 얘기하는 거죠. 보면서. 막 전술도 얘기하고 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데 내가 안 읽어 부모가 안 읽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읽는 책을 부모님이 같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요, 저학년 때 읽는 그 아이들의 책이요, 부모님들이 읽으면은요, 아무리 길어도요 30분이면 다 읽어요. 무슨 내용인지 어떤 건지 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읽는 책은 부모님들이 꼭 읽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질문을 던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안 읽으면, 그래 너 뭐 이 책 읽었지? 자, 거기서 뭐라고 해? 주인공은 아 그렇구나. 넌 거기서 읽고 느낀 점이 뭐야? 그렇게 해버리면 이 활동은 전혀 관계없고, 아이와 소통하고 자녀 뭐 마음을 나누는 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같이 읽고 내가 이 아이한테 어떤 가치관이든 아니면 내 생각이든 우리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면 부모님들도 같이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학년은 이제 토론 중심이에요. 이때쯤 되면 이제 부모님이 좀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나도 뭔가 공부를 하고 나도 뭔가 이게 확실하게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눠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학년들도요 요즘에는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요 이 모둠 활동, 그다음에 발표 이런 거 하면서 하고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은 찬반 이렇게 해서 토의도 해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던져놓고 찬성하는 팀, 반대하는 팀, 그래놓고 그거를 이제 의장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팀 반론하세요. 그러면 찬성하는 팀이 쫙 나와가지고 막 반론하면, 그러면 이제 반대하는 팀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하거든요. 자, 그래서 같은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각수 토론회, 이제 독서 토론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 놓고 야 오늘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그리고 사회적 이슈나 그 다음에 가치관에 관한 책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대세가 되는 게 AI잖아요. AI에 대한 것들을, 야 요즘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얘기 한번 해볼까? 너네 학교에서 이런 거 사용하니? 그리고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 AI 사용해서 숙제하는 애들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요즘에 또 이슈가 됐잖아요. 대학생 애들 시험 볼 때 AI 이용해서 시험 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그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는 것이죠. 이 주인공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네가 만약에 이 주인공이라면 너는 그때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 자기의 가치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책의 결말이나 대안적 결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책의 결말이 이렇게 났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 세계 명화라든가 그다음에 옛날 이야기 하게 되면, 그리고 뭐 잘 살았답니다라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흥부와 놀부 하게 되면 흥부 계속 잘 살았잖아요. 예. 그 이후에 흥부의 가족들은 어땠을까? 놀부는 어땠을까? 라고 하면서 아이가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학년 아이들도 똑같이 책의 내용을 현실 세계와 연결을 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요,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집집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그거는 부모의 사정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책을 정말 좋아하는지 책을 좀 싫어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도 굉장히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기의 가족에 맞게끔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지만 하루 30분을 매일매일 이 독서 활동을 하게 되면 지겨울까요? 안 지겨울까요? 지겨워. 애들도 지겹지만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 지겨울까요? 안 지겨울까요? 지겨워. 그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부모님이 해야 할 게 많아.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쪼개서 이거를 매일매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을 한다든가 이렇게 뭐 하더라도 어쨌든 이 독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되면 마음 나누는 그 소통의 긍정적인 그런 것 플러스 자녀들의 사고력, 그다음에 책을 읽고 내가 상상하니까 상상력도 나오고 창의력도 나오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게 되니까 문해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독서가 성장하는 아이들, 특히 아주 저학년 아이일 때 시작을 하게 되면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뭐 별로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이거는 지금 46분인데 일기동화에 대한 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기동화는요, 저희 큰애가 올해 22살이에요. 우리 22살인데 그 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우리 아이하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일기동화는요, 아이의 일상 경험을 동화적 요소와 결합한 창의적 활동이고요. 아이가 자신의 하루 일과나 특별한 경험을 기록하고 이를 상상력을 더해 이야기로 발전하는 과정. 단순한 일기와 달리 캐릭터, 대화, 상상 요소가 포함됩니다. 글과 그림을 함께 표현하여 아이의 종합적 표현력을 키웁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되면 이제 그림 일기 하잖아요. 그 아이의 일기를 가지고 부모가 함께 동화를 써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했거든요. 이 일기동화의 교육적 가치는요, 아이의 자기 표현 능력, 그다음에 언어적 발달을 촉진을 하고요,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고, 부모가 아이의 내면 세계와 감정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창구가 됩니다. 아이가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그 일기동화는 아이의 일기를 가지고 동화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기 속에서 아이가 일상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다음에 그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책 드렸잖아요. 혹시 책 받으신 분들 중에 여기에 일기동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 자, 일기동화 활용법을 좀 한번 얘기할게요. 일기동화 활용법은요, 이제 작성 방법은 아이가 이제 일기를 이제 쓴단 말이에요. 일기를 써요. 그렇게 되면 그 일기를 가지고 동화 형식으로 만드는데 아이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그래서 너 그때 왜 그렇게 속상했어?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 부분들을 텍스트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아이가 쓴 책이거든요. 그 일기거든요. 그 일기를 제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이모의 일기장입니다. 예, 우리 큰아이가 쓴 건데,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주 짧아요. 2012년 3월 21일 화요일 맑음. 제목 이모의 일기. 내가 오늘 이모에게 일기를 쓴다고 했더니 이모가 5학년 때 쓴 일기를 보여주었다. 이모의 5학년 때 일기는 정말 재미있었다. 이모가 5학년 때며 18년이나 차이 난다. 이거야말로 헐 대박이다.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기가 막혔다. 나도 일기를 잘 써서 동생을 웃기게 해줘야겠다. 이게 이제 일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일기 내용을 가지고 동화를 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모의 일기장. 휴,
교문 사이로 어깨가 처진 모습으로 나온 승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뒤따라온 은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선생님께서 일기 숙제를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승주도 은혜도 일기 쓰는 게 너무 싫었어요. 은혜는 승주의 단짝 친구예요. 부모님끼리 친하게 지내셔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아이, 일기 숙제는 너무 싫어. 승주가 말했어요. 나도. 은혜가 대답했어요. 일기를 일주일에 2번이나 어떻게 쓰냐고. 승주가 투덜거리며 말했어요. 얘들아, 같이 가. 이러면서 이제 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쓴 그 챕터 일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일기 어떻게 쓰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아이가 얘기하죠. 선생님이 오늘부터 뭐 2번 쓰래.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겠죠. 그러면 이거 할 때 이제 녹음을 했거든요. 녹음을 해서 아 그래? 그럼 너는 일기 쓰는 게 좋아? 싫어?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일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처갓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있을 때 또 이 일기 얘기가 나오니까 이 막내 처자가 나 초등학교 때 일기장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집 방에 들어가서 일기장을 이제 가지고 와서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기장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던 에피소드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그 내용은 굉장히 짧은데 그 짧은 내용을 점점 늘려서 하나의 동화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아이의 감정이나 그 다음에 아이의 생각, 그 다음에 아이의 표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로바로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해서 나중에 녹취 풀어가지고 아이하고 같이 텍스트 쓰고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아이한테 야 이렇게 썼는데 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어? 이럴 때 네 기분은 어땠어? 라고 하면서 아이하고 동화를 하나씩 지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동화를 1편, 2편, 3편 이렇게 지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쓴 것을 일기 동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함께 이제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일기는 대부분 그날 있었을 때 아주 중요했던 부분, 뭐 완전 기뻤을 때, 완전 슬펐을 때, 뭐 마음 속상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일기에 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주제를 잡아서 쓰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그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함께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일기 동화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들에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은 못 갖고 왔는데요. 일기 동화라는 책을 그래서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하고요. 아이들하고. 그래서 그 책을 만들어서 같이 좀 함께 했고 그다음에 뭐 이 책은 그거하고 좀 별개인데요. 실컷 놀다 보자라는 그런 책을 만들었어요. 이 책은 비매품이에요. 네, 비매품으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제주도 2년 동안 살다가 왔다고 했잖아요. 제주 2년 동안 살다 온 내용을 여기에 담았어요. 그 배경이 마라도인데 마라도 그 분교 앞에 있는 초원에서 저희 큰애랑 둘째랑 있는 거 사진도 제가 찍었고 내용은 제가 그때마다 이제 내용 이렇게 해서 사진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이렇게 책을 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이런 책 만드는데 그렇게 돈 많이 들지 않아요. 한 뭐 하게 되면 1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들여두면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고 좀 하게 되면요 이런 책을 만들 수 있어요. 책 뭐 10권 이내로 해서 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야 여기 이름에 내 아이의 이름, 아빠 이름, 엄마 이름 써가지고 뭐 정식 판매는 아니지만 비매품으로 이렇게 몇 권 해가지고 뭐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주면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한 거야라고 하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느끼게 되고 글 쓰고 하는 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일기 동화입니다. 이 일기 동화를 하면서 뭐 문법이라든가 아니면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이가 즐겁게 그때의 상황을 부모하고 같이 공감하는 건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제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뭐예요? 주제가 소통, 자녀와 마음 나누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와 마음을 나눴다. 이게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충족이 되면 뭐 문법이라든가 뭐 맞춤법이라든가 뭐 그 내용이 좀 이상하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아이가 즐겁고 부모가 즐거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봤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이번 강의에 했던 이 독서하고 일기 동화는요, 조금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내가 독서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좀 쉽게 할 수 있지만 나는 책 읽는 것도 그리고 글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는다는 거, 그다음에 이 뭐 글을 쓴다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 아이하고 하루 30분을 보내면서 아이랑 소통하고 자녀의 마음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엉성해도 괜찮아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하고 충분히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못하는데 아유 저거 못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한테 접근을 해서 야 너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번 이거 해볼까? 라고 해서 너 좋아하는 책 뭐야? 네가 요즘에 읽는 책 뭐야? 너는 어떤 부분 좋아해? 어떤 주제를 좋아해? 아빠도 한번 읽어볼게. 그러면서 같이 한번 시도를 자꾸 하게 되면 아이도 엄마 아빠가 나랑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네, 같이 공감하려고 하네 라고 해서 아이의 마음을 점점점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하루 30분 그 다음에 독서로 마음 나누기, 일기동화로 마음 나누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저희 한 10분 정도 쉬고 다음에는 또 다른 실천적인 방법, 그래서 감정 표현과 놀이로 마음 나누기에 대해서 해서 이번 그 3강의 주제보다는 조금 더 쉬운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